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짱짱 창규쌤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쌤이랑 같이 수학 2 개념 강의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하고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앞쪽에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 강의를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부하고 이 음식으로 치면 에피타이저 같은 거죠. 그걸 잘 맛있게 먹고 온 친구들 사실 별로 맛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메인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말로만 듣던 미분법, 적분법. 우리 수투라는 이 과목은 이 미분법과 적분법을 공부하는 단원이죠. 자, 이 미분법 많이 들어봤죠.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미분법이라는 걸 공부한다. 이 세상에서도 그냥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는 잘 모르지만 그 미분하면 뭐죠? 적분이 미적분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것의 시작입니다. 자, 이 어떤 옛날에 수학자들이 왜 이런 거를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지만 미분법은 이 미분이라는 개념은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학설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또 뉴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사과 농장하시는 그 뉴턴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요. 하여튼 거의 동시대의 사람들이라서 누가 먼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우리 수학에서는 이 라이프니츠 쪽을 좀 더 이렇게 좀 쳐주는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이 미분법이 무엇이고 또 나중에 공부하게 될 적분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근데 미분법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고 오늘 미분계수라는 단원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미분, 적분이라는 거의 시작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의 미분 그러면 오늘 이제 미분계수라는 거를 공부를 할 건데 그러면 그 생각이 나요. 선생님 이거 한참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날렸던 투수가 있죠. 예전에 박찬호 선수. 와, 박찬호 선수가 그 당시에 시속 160km를 그 당시에 160km 던지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160km를 던지면서 그때 LA 다저스에서 넘버원 선발 투수까지 이렇게 막 갈 정도로 그래갖고 개막전 선발 투수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이제 고민을 했죠. 과연 시속 160km라는 것은 어떻게 잴까? 저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스피드건이라는 걸로 재요. 이렇게 뭐 총같이 생겼나 봐요. 그래갖고 스피드건 그래갖고 이제 건이 총이잖아요. 이제 그걸로 잰다 그랬는데 무슨 원리로 잴까? 이런 고민.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제한 속도 몇 킬로, 시속 60km, 뭐 이렇게 잘 안 써 있지만 60 이렇게 써 있으면 그게 그런 뜻이에요. 시속 60km 이상 달리지 마세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런 이제 속력이죠, 속력. 그럼 이 속력은 또 어떻게 재나? 쌤, 속력은 알죠. 시간분의 거리. 그렇죠. 맞아요. 시간분의 거리로 속력을 재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이게 총을 쏴갖고 당신은 지금 요 순간에 시속 70km로 달렸습니다. 60이 제한 속도인데 이런 거를 잰단 말이죠. 우리는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으로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땅 지나가는 그 순간 카메라가 뚝 찍어요. 그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운전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이 운전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와도 과속 딱지 날라왔습니다. 과속 걸리셨습니다. 하면 카메라로 짝깍 찍고선 과속이라는 거예요. 아니, 속력은 어느 정도 거리, 시간 중에 어느 정도 빨리 간다 이런 걸 재는데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 이런 거 할 때 이제 구간 단속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요.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이 속력은 어떻게 잰 거냐라는 거죠. 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이제 어떤 구간에서의 속력이 아니라 이 구간을 엄청 줄여서 어느 순간에서의 속력을 재는 것. 우리 투수가 던지는 것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어느 시점을 딱 재요. 포수가 잡기 직전이나 요때의 속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던지자마자의 속력과 포수 앞에 왔을 때의 속력은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공 가다 보면 좀 늦어지겠지. 그래서 어느 시점의 속력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야구에서 속력을 얘기한다 그래요. 예전에 이제 뭐 우리가 일본하고 야구 경기할 때 보면 일본 투수들은 시속 몇 킬로다라고 하는데 뭐 실제 재보면 다르고 뭐 이런 것들도 어디에서 쟀느냐에 따라서 그 속력, 그래서 순간 속력이라는 표현을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속력의 의미는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고 그것이 어떤 구간에서의 속력이냐 어느 순간에서의 속력이냐 이 개념을 좀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선생님 뭔 소리 하세요? 막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냥 그것만. 어느 구간에서의 속력, 평균 속력이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서의 속력, 이런 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냥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자, 미분계수란 뭐냐? 이제 미분계수에서 우리가 공부할 건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그 다음에 기울기, 어떤 직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세 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2시간을 걸쳐서 강의를 할 거예요. 개념 강의. 핵심은 미분계수겠죠. 핵심은 미분계수예요. 근데 미분계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먼저 공부할 거예요. 조금 전에 어떤 속력에서 평균 속력이 있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갔을 때 속력. 그래, 그걸 여기에서 이 속력을 사실 평균 속력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 평균 변화율을 얘기할 거고, 이 어떤 구간을 아주 짧은 순간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우리 공부 또 할 겁니다. 평균 변화율을 공부하고 바로 이어서 이걸 이용해서 순간 변화율을 공부할 거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냥 미분계수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평균 변화율을 공부 잘하고, 여기에서 이것만 살짝 바꾸면 그게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을 알면 그게 미분계수예요. 미분계수 끝난 거예요. 그럼 미분계수를 끝나면 기울기는 얘네들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이건 공부 안 해도 돼요. 세 가지를 한다 그랬는데 그냥 살짝 그 선생님이 이거야 라고 하고 그냥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이거 같은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이거래. 그러면 이걸 공부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얘는 뭐냐? 평균 변화율을 잘 알면 거기에서 어떤 평균이라는 거에서 어떤 구간에서의 변화율, 구간에서의 속력이거든요. 이거를 어느 순간에서의 속력으로만 바꾸는 과정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미분계수라고 할 거고,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것만 갖고 얘기할 거예요. 뭐 한 3시간 동안 거의 이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평균 변화율이란 이거부터 공부를 할게요. 자, 미분이 시작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수학은 개념을 머릿속에 명확하게 익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 얘기부터 좀 할게요. 평균 변화율. 그러면 우리가 속력은 어떻게 구하죠? 속력은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죠.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원래 이제 글자 갖고 이렇게 뭐 수식으로 쓰는 건 아닌데 이제 속력의 값을 이제 선생님 원래 가로 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펜에서 안 쓸게. 이렇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를 중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냐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화된 시간. 만약 3시부터 4시까지 자동차로 가는데 3시에 딱 출발해서 4시까지. 그러니까 그 시간의 변화죠. 1시간 동안. 그러니까 3시, 여기다 3시, 4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1시간이지. 그죠? 아니면 3분 동안 간 거리, 아니면 5분 동안 간 거리. 이런 시간이 몇 분 동안 간 거리, 몇 시간 동안 간 거리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간의 변화예요. 변화. 시간의 변화된 양이죠.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느냐, 그 흐른 동안 거리는 얼마만큼 갔느냐. 그래서 거리의 변화량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속력은 정확하게는 어떤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구간은 시간의 구간이죠. 시간이 얼마만큼 흐를 동안 거리는 얼마만큼 갔느냐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속력만 할 때 속도는 원래 방향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앞으로 전진만 하는 것만 갖고 일단 쉽게 생각합시다. 자동차 타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일자 도로에서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도로가 있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야. 그냥 쫙 일자로 보여. 쉬지도 않았어. 아우토반이야. 쫙 그냥 일자로만 뻗은 데. 여기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가 요 구간에서 여기 3시부터 3시 30분 30분 동안 얼마만큼 갔을까요? 라는 거죠. 그 시간은 30분 동안 이동한 거리. 그런데 얘가 지금 이게 만약에 수직선이라면 이게 시간이야, 거리야?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하죠. 이거 만약에 어떤 좌표축이라면, 수직선이라면 얘는 시간을 쓸 거야, 거리를 쓸 거야? 속력은 두 개로 표현해야 되잖아. 시간과 거리로.
이동한 거리. 자, 시간 30분 이동했는데 거리는 얼마만큼 갔을까? 그래서 시간의 변화일 때 거리의 변화를 얘를 속력을 표현하려면 좌표 평면을 이용하면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랑 하는 얘기는요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선생님 오케이 얘기하세요. 제가 잘 들어볼게요. 이렇게 편하게 들어요. 부담 갖지 마.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수업 안에 시작 안 한 건데 이 개념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재밌는 편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시간을 쓰고요. 여기에다가 위치를 쓸 겁니다. 위치. 이제 거리를 잘 어디까지 갔다 이렇게 10m 갔다 20m 30m 갔다 그 위치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여기 3시 여기 3시 30분 이렇게. 그럼 3시에 어디쯤 갔냐? 출발했는지 언제 출발했냐면 3시에 뭐 한 5km 갔어요. 이런 얘기지. 5km 정도 달렸어요. 근데 3시 30분에 30분 보니까 여기 한 25km 갔네요. 30분 동안 그럼 뭐야? 30분 동안 5km를 간 거예요. 그죠? 30분 동안 5km 가면 너무 조금 가긴 했다. 어쨌거나 20km 간 거네. 20km. 30분 동안 20km 간 거. 그러면 3시에 여기 5km 지점에 있었는데요. 3시 30분에는 25km 지점. 여긴 단위가 km고 여긴 시간 분이라고 하자. 이렇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자동차는 30분 동안 시간으로 얘를 단위로 시간으로 만약에 지금 몇 시간으로 하면 0.5 가는 동안 20km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속 40km로 달린 거네. 이거 위아래 저기 2배 해주면 40이죠? 시간당 0.5 시간이니까 시간당 km다 그러면 얘는 1시간에 40km 정도의 속도로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그럼 똑같이 40km로 막 달려갔을까? 이 운전사가 막 달리다가 야야야 너무 빠르네. 뭐 저 카메라 있다. 천천히. 막 빨리 가다가 천천히도 갔다가 이렇게 뒤로 가진 않았다고 치자 이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렇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어쨌거나 30분 동안 20km를 갔다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으로 속력을 얘기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속력을 30분 동안의 평균 속력이다 말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거리, 이거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을 우리는 이 시간의 구간에서 평균 변화량이다, 변화율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 속력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일반화시켜서 어느 정도 변화가 됐니? 뭐가 위치가 변화가 되니까 그 변화율.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간, 거리, 속력에만 써먹지 말고 세상의 다른 모든 거에도 써먹기 위해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여기에선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변했니? 0.5 갈 때 20 갔어요. 이 정도 변했어요. 이 정도 이것분의 이거만큼 갔어요. 그래서 직선으로 표현하면 이거가 되는 거예요. 직선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거만큼 갔어요 라고 이걸 우린 평균 변화율, 여기 속력에선 평균 속력, 평균 또는 뭐 속도, 이제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그러면 속도로 해야 되겠지만 전부 다 플러스라고 하면 평균 속력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네. 자, 이제 이런 방법으로 조금 전에 시간을 t라고 하고 위치를 뭐 x라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이제 좌표 평면에서 x와 y로 어떤 x가 얼마일 때 y가 어떻게 갔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변화가 됐느냐? 이만큼 갈 동안에 이만큼 올라갔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제 거꾸로 우리는 선생님이 속력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공부하고 나면 속력은 그 중에 일부인 거야. 이걸 예를 통해서 이거 큰 거를 공부할 건데 자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이 꽤 지금 한 5분 동안 6분 정도 한 7분 떠들었나? 선생님이 이제 아니고 10몇 분 떠들었네. 저기 이 떠든 것은 그냥 다 버려도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x하고 y, 아까로 시간과 위치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하고 있어도 좋아요. 그랬을 때 어떤 변화를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변화. 여기에서 만약에 그래프가 어떤 변화는 변화하려면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규칙. 그죠?
어떤 관계 x와 그 y 사이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 규칙을 우리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함수. 함수라는 게 x와 y 사이의 대응 규칙이잖아요. 대응 관계. 그죠? 이제 그거를 이 규칙을 함수로 표현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함수에 따라서 어떻게 생긴 함수에 따라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여기에 그래프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x가 얼마일 때 얘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얘는 x가 얼마일 때 현재 여기 x가 얼마일 때 얼마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이거 했잖아요. x와 y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이거 규칙이 있잖아요. 얘를 다 연결하면 이렇게 되더라. 그지? 이러한 규칙이 이렇게 있었다 이걸 이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공부하려면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고 x, y 사이에 이 규칙 사이에서 뭔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펑션에서 함수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함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뭔가를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해봅시다. 2.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가 좀 아자에 안 맞지만 뭐 3이라고 할게요. 3. 그 여기가 여기 3이라고 할게요. 그 여기를 4라고 해봅시다. 여기 4. 여기 4일 때 한 여기는 뭐 한 7 정도 합시다. 7 이렇게 놔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요 두 점 요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그러고 C라고 할게요.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X가 2일 때 Y가 3이고 X가 3일 때 Y가 4에서 그 사이에는 이렇게 갔어요. 2.5일 때 얼마일지 그냥 내가 굳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1만큼 가는 동안 Y가 얼마만큼 갔니? 1만큼 갔죠? 그래서 이 사이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X가 3 빼기 2, 1만큼 갈 동안 Y가 4 빼기 3, 1. 요것이 바로 요 A점에서 B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에서 4까지는 1만큼 가는 동안 3만큼 갔죠. 1 갈 동안 3 갔어요. 아까 그랬죠. 뭐의 변화량분의 뭐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지금 뭐 굳이 숫자로 쓰면 4 빼기 3분의 7 빼기 4. 얘가 3이 되네? 이거를 점 B에서 점 C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평균 변화율이 뭐다라고 지금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용어가 나오는데 그 평균 변화율, 그럼 평균 변화율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서 규칙이 있어야 돼. 함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x하고 y 있어요. 그지? 함수가 주어질 거고 x와 y 이렇게 줬을 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어디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이 구간에서 여기에서까지 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3 정도의 변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 정도의 변화. 속력으로 치면 이거예요. 이건 시속 1km, 시속 3km 이런 식으로 이제 속력이 돼버려. 얘가 시간 거리라면.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빠르겠죠. 즉 여기가 똑같은 일 가는 동안 많이 가고 똑같은 일 가는 조금 가고 이런 거예요. 또 2와 4를 또 A에서 C를 전체로 놓고 보면 2 가는 동안 4 빼기 2 하는 동안 Y는 얼마만큼 갔니? 3에서 7로 갔어요. 그러면 2분의 4니까 2. 아, 여기서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2 갈 동안 4 갔으니까 2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균. X가 얼마만큼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래서 이제 평균 변화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뭘 줄 거냐? 함수를 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를 줄 것이고 이때 함수는 반드시 2개의 문자가 나오겠죠? x와 y 이렇게. 꼭 x, y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이거 할 때 꼭 여기 x, y 아니어도 되잖아요. 함수는 이렇게 2개의 집합이 있어야지만 대응관계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얘가 이만큼 변할 때 얘는 얼마만큼 변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거에서 여기 x하고 y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얘는 얼마만큼 갔느냐? 얘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변했느냐? x가 나에게 이만큼 변할 때 얘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 키 크는 거 해도 돼요. 내가 1년마다 키가 5cm 자라 10cm 자라 변화율이 다르겠죠.
어렸을 때는 쭉쭉쭉 크다가 여러분들 막 중학교 때 빵빵빵 변화율이 와 우리 애가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3살쯤 되면 어쩐지 알아요? 얘는 왜 안 크지 더 이상 이제? 이러는 거죠. 그땐 변화율이 샥. 나중에 심지어는 노인 되면은 선생님보다 더 나이가 많으면 나중에 키가 이렇게 좀 줄어든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변화율이 어렸을 땐 키가 요만하게 크다가 갑자기 샥 크다가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똑같은 1년만 해도 키가 많이 크는 걸 변화율이 커지겠죠. 그죠? 똑같은 기간 동안 키가 많이 크면 얘 키의 변화율 같은 시간에 대해서 키의 변화율은 커지고 그래서 그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1년이면 1년 동안의 평균 변화율 이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주어지면 함수는 반드시 두 개의 집합이 있으니까 이때 요 x의 변화량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거를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함수가 주어질 거예요. 함수는 반드시 두 개의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정의역, 치역, 정의역, 공역.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변화량 분의 여기의 변화량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어느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고 이제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 그리스 문자 여러분들 알파벳, 감마, 데타 이런 게 그리스 문자인 거 알죠? 우리 서양의 많은 그 알파벳들이 다 고대 그리스 문자에서부터 대부분 다 유래가 돼서 이렇게 변형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알파는 얘가 대문자면 얘가 소문자인 거예요. 그런데 델타라고 있어요. 델타. 이런 모양으로 삼각형, 이거 이등변 삼각형처럼 약간 생겼어요. 델타 글자가 이렇게 생겼고 소문자는 이렇게 생긴 게 델타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그 ABC 한 D쯤에 해당되는 글자 같아요. 요 델타라는 거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는 X의 변화량을 이제 앞으로 델타 X, Y의 변화량을 델타 Y라고 쓰자고 예전에 수학자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 뭐 이렇게 길게 씁니까? 이렇게 쓰면 수학은 다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쓸 거예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걸 뭐라 그러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자. 어떤 X가 변화된 것만큼 Y의 변화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자라고 쓴 거예요. 자, 평균 변화율이 뭐다라고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보면서 선생님 얘기가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림 선생님 교재에 있는 그림은 이제 해놓은 건데 이거 갖고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할게. 어느 점 P에서 Q까지 P에서 Q까지의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근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이제 P에서라는 거는 정확하게 하면 X값이 A에서 X값이 B까지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뭐 Y값의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X값의 변화량 그러면 B에서 A 빼면 되는 거죠? B 요거 B 빼기 A 이거를 델타 X라고 쓰기로 했다고. 델타 X라고. 그러니까 써주기는 이렇게 쓸 거예요. A에서 B까지가 B 빼기 A죠. 그죠? 이거를 델타 X를 쓸 거고 그럼 얘는 Y의 변화량은 이거잖아요. A에 대한 함수값 B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Y값들이니까 FB에서 FA 이거 뺀 거 이거를 이제 앞으로 그냥 델타 X, 델타 Y라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거고 이게 무슨 뜻이야?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얘를 뭐라고 하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 그럼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구해? 조금 전에 했었잖아 쌤이. 아까 여기다만 1이고 얘가 3이고 얘가 뭐 2이고 얘가 7이다 그랬을 땐 3 빼기 1분의 3 빼기 1분의 7 빼기 2 되게 쉬워요. 그지? 평균 변화량. 근데 선생님 아까 시작할 때 3개 있었죠.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기울기. 맨 마지막 기울기는 금방 끝난다 그랬지. 여기서도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중학교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선생님 그래서 PQ를 써놓은 건데 여기서 P에서 Q로 갈 때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쓴 기울기 있었잖아. 그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는 아니지만 이제 평균 변화율에서 이 기울기인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평균 변화율은 처음에 x 값을 갖고 얘기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그거를 요 점으로 치면 두 점 P에서 Q 간다고 했을 때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림상으로 딱 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정리해 봅시다. 그냥 선생님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길게 하냐면요. 결론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머릿속에 정확하게 개념을 원리를 이해해야 돼서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자, 함수가 있어요.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x 값이 어떻게 구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y는 자동으로 결정되겠죠. x의 변화가 되면은 왜 x의 값들이 나오면 그거의 함수 값들이 자동으로 나오죠. 그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요 앞으로 가봅시다. 여기에서 근데 이 b 값이라고 하는 애는 꼭 b라고 안 하고 a에다가 델타 x만큼 더했죠. 그래서 b가 된 거지. 그래서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더한 값입니다 라고 써도 되겠죠. 그지? 그러면 아까 b-a분의 fb-fa라고 했는데 얘를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델타 y 대신에 델타 y, 여기 델타 x면 요 b 자리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를 써도 되잖아. 그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돼요. 이것의 뜻은 잘 보면 뭐가 되냐면 A부터 B까지라는 말을 안 할 때 얘기야. 이것도 잘 기억을 해. 이제 B라고 안 하고 A부터 델타 X만큼 갈 동안 아까는 A부터 B까지 갈 동안의 평균 변화율 있죠. A부터 어떤 델타 X만큼 갈 동안의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B를 얘기 안 할 거야. 델타 X라고 그냥 표현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B 대신에 A부터 B까지인데 B 대신에 그게 A 더하기 델타 X니까 A부터 추가로 델타 X만큼 갈 동안 그럼 X는 당연히 델타 X만큼 간 거죠. 간 것분의 Y의 변화량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짠. B 대신에 얘를 쓸 수 있고 B 빼기 A가 델타 X다. 그래서 요 표현도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평균 변화율에서는 이것만 알면 되는데 나중에 미분계수라는 거 뒤에 하겠죠? 그때 이걸 또 이제 많이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가 더 중요해서 이 표현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야? x의 변화량 분의 x의 변화량, 그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학교 시험 문제에 서술형으로 혹시 나오면 나중에 이제 평균 변화율만 미분계수 이런 거 할 때 이제 되게 이제 안 내시는데 이거 너무 쉬워서 그래서 스미 수업이니까 한번 살짝 확인할게요. 함수 줬죠? 함수 줬어? 자, x의 값이 1부터 3까지 변할 때 1부터 x의 값이에요. 아까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1부터 3까지 변할 때 이래기야. x의 값이 3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자, 그럼 평균 변화율 구하라고 하면 우리 이거지. 아, 평균 변화율이요? 델타 x분의 델타 y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x의 값 얼마? 3 빼기 1분의 f3 빼기 f1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3 빼기 1은 2고요. f에다 3 집어넣으면 얼마냐고. 3, 3은 9 마이너스 3, 6, 18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네. 그죠? 1 집어넣으면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가 돼서 2분의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오, 선생님 계산은 맞았나 봐야지.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때? 그죠? B-A분의 이 공식 그대로. 그죠? FB-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 별거 어렵지 않아요. 그림으로 보면 이게 이런 모양 같아. 딱 보니까 0, 6에서 나고 y좌편 0이고 지금 요렇게 생긴 그래프 같으지. 여기가 6일 때. 자, 1부터 3까지. 여기 1부터 3까지. 여기쯤 3이 되겠네. 여기서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갔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지. 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그림으로 보면 이런데 뭐 굳이 그림 그릴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요. 지금까지 좀 떠든 것 같은데 결국엔 요거 하나 평균 변화율 이겁니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미분계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미분계수는 아까 얘기 다 했습니다. 벌써 뭐 평균 변화율을 했잖아. 그리고 아까 박찬호 선수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 요즘은 유현진 선수가 잘하고 있기는 한데요. 순간 속력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딱 순간 총을 빵 쐈을 때 순간 속력. 자 우리 투수가 여기서 던져갖고 포수가 여기까지 간다.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속력을 구할 수도 있는데 어느 총을 딱 쐈을 때 요 지점에서의 속력은 얼마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딱 어느 시점, 딱 어느 점 그러면 그 지점에서는 이 공은 멈춰 있죠. 사실은 멈춰 있죠. 그죠? 어느 딱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정확하게 뭐 3시 정각에 공을 던졌어. 그럼 여기 3시 뭐 0.03초에는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속력 멈춰 있지. 딱.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우선 공이 뭐 1초간 날아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0.1초 동안 간 거리, 0.1초의 평균 속력은 이 근처의 속력인 거죠. 0.01초의 속력은 한 여기쯤 0.01 여기부터 여기에서의 속력이니까 한 우리가 대충 이쯤에 평균 속력인데 0.0이고 확대 0.00001초의 속력은 여기부터 그럼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거의 0.1대의 평균 속력이잖아. 이 간격이 점점 줄어들 때 우리는 평균 속력이지만 거의 우리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눈 깜짝할 순간이라 그러잖아. 잠깐. 그래서 그 순간 변화. 평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인데 그 간격을 아까 1부터 3까지 보내 이 간격을 어마어마하게 줄여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래서 공부한 거야. 리미트. 응? 아까 여기에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B를 점점 A로 가까이 보낼 거예요. B를 A로 보낼 거예요. 아니면 아까 델타 X분의 델타 Y라 그랬는데 얘를 엄청 작게 델타 X를 0으로 보낼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0일 때는 멈춘다 그랬잖아. 그 대신 0이 하지만 0.00000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값을 구할 수는 없으나 극한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때의 그 극한값을 미분계수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에 요게 절품이 있지. 오케이. 여기에 선생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어디 뭐 1이 있다 그러자. 1부터 여기 한 4까지의 평균 변화율 구해보세요.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 그러지? 1부터 4까지의 평균 변화율. 그럼 이 값이야. 근데 1부터 3까지, 여기 3은 여기 있잖아. 3까지의 평균 변화율 구해보세요.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 1부터 한 여기 3이고 2까지의 평균 변화율 구해보면 이 기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다 다르죠. 그래서 구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1부터 1.1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예요. 1.001 아주 가까이 1.00001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세요 하면 거의 두 개 붙어있을 테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접선하고 비슷할 정도로 x =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할 거예요. 우리 아까 1부터 어떤 델타 x만큼, 얘가 델타 x예요. 델타 x만큼의 평균 변화율이 있었다 그러면 얘를 점점 줄이면 거의 1일 때의 순간 변화율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거의 1 바로 옆에 1과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거의 순간이지. 순간 동안 여기서 찰나 순간 동안 이동한 그 변화율을 그러니까 이때를 아까 어느 정도 일정한 구간에서의 변화율을 평균 변화율 했다면 이 구간을 너무 작으면 그 말이 구간이야. 그게 보이지도 않지. 순간이지 뭐 그냥 잠깐이잖아.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에서 우리 평균 변화율 공부했는데 평균 변화율에서
여기에서 이 델타 x를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낼 거예요. 아까 a부터 b였다면 이 b를 a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순간 변화율이 될 거라는 거지. 이 순간 변화율을 미분계수라고 말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5글자로 말하면 순간 변화율, 4글자로 말하면 미분계수. 하나 더 할까? 3글자로 말하면 나중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다 똑같다 그랬지. 3글자, 4글자, 5글자의 차이예요. 몇 글자로 말할래? 그건데 전부 다 여기에서의 순간 변화율 5글자. 여기 x 이퀄 1에서의 미분계수 4글자. x 이퀄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3글자. x 이퀄 1에서의 순간 변화율 5글자. 그럼 순간 변화율의 의미는 뭐냐? 원래 평균 변화율에서 얘를 0으로 보낸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평균, 이제 그림으로 잠깐 한번 더 볼게.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A라고 할게. A. 원래 여기 B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요거를 델타 X라고 하자고. 델타 X, 델타 Y. 그러면 FA, FB. 우리가 했던 평균 변화율은 다시 한번 써보면 뭐였냐?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였고 B-A분의 FB FA였고 또는 델타 X분의 F의 B 대신에 뭐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E. 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표현될 수 있었어. 평균 변화율. 그지?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평균 직선의 기울기인데 이 B를 점점 일로 보내자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뭘 할 거냐? B가 A로 리미트로 할 거예요. 리미트 B를 A로 보내고 아니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잖아. 얘가 1로 가면 얘가 0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 때의 극한값. 그냥 구하라 그러면 평균 변화율인데 평균 변화인데 얘를 0으로 보낼 때의 값을 구하여라. 극한값을 구하여라. 그걸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A부터 출발했다고 A부터 B인데 B가 A로 가까이 가.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어떻게 써야 되겠어? 여기다가 리미트 B가 A로 갈 때의 이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가 바로 A에서 왜 B가 A로 가까이 가니까 B는 의미가 없어요. 일로 가버릴 값이니까 A가 핵심이지. 얘는 안 움직일 거니까.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다.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다. 그럼 얘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써야? 리미트 요거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게 바로 뭐야?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글자 한 글자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길게 쭉쭉쭉 하는 거야. 자, 정리를 해놓은 거를 보고 같이 얘기를 할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여러분들 교과서 보세요. 수학의 셈을 봐도 좋고 함수가 주어져 있을 거고요. 미분계수는 어떤 한 점에서야 x 이퀄 a 순간에 속력을 구하고 싶대. 속력이면 속력이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때 얘를 미분계수라고 할 건데 뭐냐면 요거 평균 변화율이었는데 여기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 그거를 또는 아까 여기에서 A부터 B까지였잖아요. 이 B를 이제 막 움직이니까 픽스된 상수값을 안 하고 변수로 쓸 거예요. 뭐 움직이니까. 그래서 x가 a로 간다라고 해줄 때 그러면 여기 fa일 때 fx가 되겠죠? 얘도 일로 오겠죠. 점점. 그럴 때 x가 a로 가까이 간다. 왜? x는 변해야 돼서 그러는 거예요. b로 안 쓴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다라고 하고 이 말을 이거 어떻게 말도 길잖아. 함수 fx의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 말이 길지. 이걸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뭐 f 이걸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f 프라임 a. 이 말의 뜻은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점 a가 있어요. a에서 어디까지의 평균 변화율인데 그 순간의 변화율 이 점에서의 순간의 변화율을
함수 얘가 fx일 때, 요 f가일 때 플라임이라는 걸 써서 a에서의 미분 계수입니다.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율입니다라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됐나 모르겠어요. 자, 한번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할 때 어떻게 푸나 봅시다. 함수 fx가 x 플러스 3이 이런 함수가 있어요. x 이퀄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잘 알고 있나 확인해 보는 거야. 미분계수는 뭐야?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 이건데, 자, 근데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요 표현이 나오잖아. 아, 이걸 구하라는 거구나. 이거 아주 중요해요. x 이퀄 2에서의 미분계수. 근데 함수가 f일 때야. 만약 얘가 g면 얘도 g라고 해주면 돼요. 그지? 얘가 h면 얘도 h라고 하면 돼요. x 이퀄 2의 미분계수는 f 플라임 2를 구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가 f 플라임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응? 이제 이걸 구해보자. 이거는 일반적인 선생님이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를 얘기해 준 거고, 이제 특별히 x 이퀄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자. 그러니까 이건 등호라기보다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f 플라임 2는 조금 전에 공부했어. 어떻게 했지? 평균 변화율의 모양을 델타 x만큼 갈 때 f의 2 플러스 델타 x 빼기 f2. 왜? 2부터 요까지 델타 x만큼 더 간 거에 함수값 빼는 거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데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낸 것. 얘가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그지?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죠? 2부터 x까지 갔으니까 x 빼기 2 fx 빼기 f2.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걸로 해도 돼요. 이걸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요. 그러면 델타 x분의, 자, 2 플러스 델타 x를 여기다 집어넣어 함수에다가. 그럼 뭐가 돼? 2 플러스 델타 x 더하기 3이 되지. 빼기 2를 집어넣으면 빼기 5가 되네. 그죠? 그러면 2, 3, 5 다 없어져서 델타 x분의 델타 x는 1 끝. 즉 f 플라임 2의 값은 1입니다. 이 말은 뭐야? 함수 fx가 있는데 x 이퀄 2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1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로 안 하고 이걸로 해도 아까 x가 2로 가까이 갈게. 그럼 여긴 뭐야? x-2분의 fx-f2죠. 이걸로 해도 똑같아?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얘는 x-2분의 fx가 뭐니? 이거 fx가 x 플러스 3 2 집어넣으면 5 빼기 5 x-2분의 x- 약분되면 1 똑같은 값이 나오죠. 자,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 전 하나만 골라서 이걸 편한 걸 아니야 여기는 안 돼. 미분계수는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 방법을. 그래서 자, 이제 예를 들어준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식에 이 한 글자가 무슨 뜻인지 다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여기 있는 왜 여기 무슨 의미로 여기 있는 글자가 다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있잖아. 이게 뭐야? 이분계수 얘기겠구나. 함수는 f로 줬겠구나. fx라는 함수를 줬겠구나. 이것의 의미는 뭐야?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뜻이겠구나.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구나. 요건 이제 그걸 끝났어. 자, 얘는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구나. 델타 x가 0으로 가는구나. 순간으로 줄이는 거구나. 그래서 x의 변화량인데 그 x의 변화량을 아주 순간으로 가겠구나. 얘는 뭐야? y의 값의 변화량인 거죠. 델타 y잖아요. 델타 y인데 여기에서 이거에서 이거 뺀 건데 여기 값이 뭐야? 여기 a하고 b가 있다 보면 여기 a야, 여기는 a 플러스 델타 x니까 델타 x에 대한 함수 값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다 보니까 얘가 먼저 나온 거지.
일반적으로 꼭 이제 뭐 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요 그림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 경우. 그래서 뒤에 쓴 거에서 앞에 여기 이거에서 이거에 대한 함수값에서 이거 함수값 빼다 보니 요 모양이 되겠구나라는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x = a에서의 미분리 계수다. 굳이 하나 더 쓴다면 얘가 된다 그랬지? 여기서 이것도 하나 외우자 그랬어. x = a로 갈 때 x - a분의 fx - fa다 라는 거야. 그지? 자, 선생님 근데 이거를 왜 따로 한 번 더 썼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요 델타 x가 여기 델타 x면 여기도 반드시 델타 x가 나와야 돼요. 둘이 선생님이 하얀색 칠하잖아요. 여기가 델타 x면 여기가 델타 x. 그러니까 반대로 사실은 여기가 델타 x면 여기도 델타 x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이자 같은 게 하나 있으면 그냥 2분의 1 해갖고 앞으로 따로 빼내. 둘이 꼭 맞춰줘야 돼요. 왜? 생각해봐. 여기서는 a가 있고 델타 x만큼 갔는데 함수값은 2배의 델타 x 이렇게 넣으면 안 되잖아. 그지? 이 x가 변화가 델타 x만큼 갔으면 여기도 그 델타 x 간 것만큼만 a에서 가야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f의 a 플러스 여기에 2배의 델타 x가 갔어. 얘는 델타 x인데 아이고 그 빼기 fa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x는 이만큼 갔는데 여기는 2배만큼 가는 함수값 구해주면 안 돼. 그러면 얘도 2배를 해주고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 x가 2배의 델타 x 같구나. a부터 2배의 델타 x 같구나. 그럼 a 플러스 2배의 델타 x에 대한 함수값에서 이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맞으면 맞춰주는 역할을 하라고 내가 지금 저 그림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냥 삼위일체 뭐냐? 델타 x, 요 델타 x까지 분모가 얘가 0으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요거 세 개가 같으니까 여기서는 사실 삼위일체라보다 얘가 0으로 가면 되는 거야. 분모가 0으로 가게끔 얘가 분모로 0으로 가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얘네 둘이 반드시 같게 만들어줄 쓰고 그리고 하나 더 요 a와 요 a는 당연히 같아야지. a부터 출발해서니까 a부터 출발해서 델타 x만큼 그 델타 x가 여기 A부터 출발해서 델타 x만큼 가고 그 델타 x가 여기 요 모양일 때 우리는 요 모양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값이 0으로 가면 f'a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도 A부터 X까지 갈 거라는 거죠. 그래도 X가 요 간격이면 A부터 X까지 가니까 여기 당연히 FX에 FA 얘네들이 이 모양, 요 모양, 요 모양 같아야 되고 얘 모양, 요 모양 같아야 되고 그 요게 X로 얘가 0이 되도록 얘가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미분계수에 관련된 문제는 하나도 못 풀어요. 근데 이것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미분계수에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거고요. 여기 하나만 더 하고 할게. 이 델타 x 맨날 쓰려면 힘들겠죠, 조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학에서 이거 그냥 h라고 그냥 써요. 우리 미분에서. 이제 그냥 얘를 h라고 딱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표현할 거예요. 함수 fx가 x = a에서 미분계수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안 외운 것 같고 중학교 때 근해 공식을 안 외운 것 같은 거죠. 이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 글자 하나하나 h는 델타 x 대신 쓴 거라 그랬어.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까지 했는데 문제 하나 있나? 요 문제 하나 해봅시다. 요거.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여기는 3에서 2h만 이런 거잖아. 여기 지금 여기 3인데 여기는 3 플러스 2A 여기 3이잖아. 여기 2H 3 플러스 2H 갈 때만큼에 대한 함수값의 변화량 이거잖아. 얘가 2H여야 되는데 여기는 H밖에 없잖아. 같게 해줘야 된다고. 그럴 때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 너 2H야? 가로 안에 걸 건드렸으면 여기를 2로 해주고 그럼 2로 전체적으로 나눴으니까 곱하기 2 이것만 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같아졌죠. 델타 X가 2H가 된 거야. 그지? 2H를 델타 X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H가 0으로 가면 2H도 0으로 가지. H가 0으로 가봐. 2H 얘도 0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어. 얘 분모는 0으로 어차피 가겠지. H만 0으로 가면. 그럼 됐어요. 꼭 2H라고 안 써놔도 얘가 0으로 가면 됐지. 오케이. 이렇게 되면
그냥 이거를 그냥 네모라고 생각을 하고 이 네모가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 f 프라임 3 이렇게 x 이퀄 3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응? 안 맞으면 맞춰주는 연습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 선생님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문제 풀 때 이 얘기를 또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바로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